올해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5%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한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솜방망이 결정에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이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처럼 등록금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에 있는 영남대 제2캠퍼스로 연간 등록금이 1,04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정보공시제 포털 사이트인 대학 알림이에 등록된 전국 4년제 일반대학 205곳의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어 대구 가톨릭대학교 제3캠퍼스가 997만 원, 가톨릭대 성희교정 945만 원, 명지대 자연캠퍼스 937만 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899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10위권 안에 포함된 대학 대부분이 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있거나 의대와 자연대 등만 있는 캠퍼스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본교는 861만 원으로 11번째로 높았고 고려대 본교는 840만 원으로 등록금 액수가 18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대학 등록금이 오르면서 대학생 10명 중 4명은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대학 당국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동직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5%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전기와 가스 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에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반 요금에 앞서서 심야 전력 요금부터 인상한다는 방침으로 인상폭은 5%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이 차명 주식 거래 등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박연차 회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심은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천신일 세종나무여행사 회장이 박연차 회장의 도움으로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세종나무여행을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한 지난 2006년 박 회장이 지인 등의 명의를 빌어 주식을 사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과 박 전 회장 사이에 오랜 거래 관계를 두루 조사하고 있다며 천 회장이 박 전 회장과의 주식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사실이 있는지 일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이뤄진 천 회장의 잇따른 계열사 인수합병과 자사 주식 매매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과정에도 박연차 회장의 도움이 있었는지 차례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통화 기록 내역 분석을 통해 천 회장 등과의 접촉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이나 모레쯤 권 여사를 조사한 뒤 다음 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심은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면죄부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이 잇따라 내부 게시망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옥형 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 게시망에 글을 올리고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법관 사회에서 최고로 명예롭고 존경받는 자리라면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그 존경을 철회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부산지방법원 문영배 부장판사와 동부지방법원 오경록 판사도 내부망에 잇따라 글을 올려서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는 등 법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에너지 자원 분야 등 전방위 협력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우즈벡 두 정상은 성명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 강화와 석유, 가스, 자동차, IT 등 경제 산업 전반의 투자 협력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금융위기와 북핵 문제, 국제 테러리즘과 마약 조직 범죄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플루 환자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중국 위생부는 미국 유학 중 지난 10일 쓰촨성으로 돌아온 30대 남성이 신종 플루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미국을 출발해서 도쿄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 이 남성은 베이징의 한 호텔에 머문 뒤 쓰촨성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신종 플루 증세가 나타나자 직접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위생부는 이 남성이 베이징에서 잠시 머물던 호텔을 봉쇄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을 격리하는 등 신종 플루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 대지진 참사가 발생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피해 지역 복구 작업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김주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지진 발생 1년, 쓰촨성 곳곳에서 대대적인 복구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모 열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2일 대지진 발생과 함께 처참히 붕괴된 베이촨 중학입니다. 2,900명의 학생들이 뛰어놀았던 교정에는 무너진 건물 더미만 쌓여 있습니다. 천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이곳 베이촨 중학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15살 난 외동딸을 잃은 어머니는 아직도 딸의 사진이며 옷가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유난히 할아버지를 따랐다는 손녀를 잊지 못해 할아버지는 눈물로 세월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학교를 날림으로 지어 꽃다운 어른 나이의 학생 400명이 숨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今天我们不甘心，今天要是他们政府早点少一个少落点钱，早点把学校修了，这边娃娃不得死人的样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은 모이는 것이 금지됐고 폐쇄된 학교터에서 자녀를 추도하는 행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튼튼하게 신축된 두장엔 고등학교. 쓰촨성 정부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잃은 부모의 절규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하지 않습니다. 쓰촨성 정부는 지진 이후 처음으로 숨진 학생들이 5,300명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쓰촨성에서 CBS 뉴스 김주명입니다. 영국에서는 목발을 짚고 14일 동안 마라톤을 완주한 한 군인이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군인들을 위한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던 런던의 마라톤 결승전으로 한번 가봅니다. 영국의 필 파커 소령은 마라톤이 시작된 지 무려 14일 만에 런던의 마라톤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오로지 목발에 의지한 채 레이스를 펼쳤던 파커 소령은 런던 시민들과 군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I don't think you really think about it because you're thinking about the reason why you're doing it, and there's a lot of people that can't do this. So this is for them. 지난해 2월 이라크에서 로켓 공격을 받아 하반신이 마비된 그는 다시 걸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꾸준한 재활치료와 의지를 통해서 레이스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남서부에서 천연 가스관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100명이 출동해 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고 5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시는 기술적인 문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8개 지역 85개 선거구에서 열린 인구 11억 명의 총선 투표가 내일을 끝으로 개표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 달간의 총선 레이스가 막바지를 향하는 현재 각 당의 승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선거를 치르는 나라 인도 총선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동부 고마 근처에 위치한 두 화산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분출이 임박했다고 현지 과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또 화산들이 폭발하면 고마와 주변에 사는 130만 명의 주민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서로를 높게 감싸줘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은 비가 온 후 서울, 경기, 지방부터 아침에 점차 그치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온 후 오후 늦게나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 19도에서 25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5.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